자, 이제 미성년자를 받고 법원이 선고 때린 사람 세 사람을 보는데 차이점은 그냥 이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맛이 많이 간 사람. 그러니까 성년자인데 맛이 많이 가서 혼자 계약하면 좀 곤란하겠다. 그럼 피성년후견을 때리고 맛이 조금 갔다 그러면 피한정후견인.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 된다. 그때는 피특별후견인 때리는데 그 이제 차이점을 좀 보십니다. 아주 기초니까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쭉 보시다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력이 포인트입니다. 5글자 지속적 결력. 사람에 대해서 본배 사후검. 포인트가 시험이 날 때 본인도 할 수 있다고. 본배 사후검 검사. 그다음에 지자체장도 들어왔는데 본배 사후검지.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맛이 많이 갈 때가 있다. 그러면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 법원 가서 나 피성년후견 심판 때려주세요. 이거 본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 본인하고 여기 지속적 결력.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2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심판할 때 본인 의사를 고려된다. 그럼 이건 의무인데 고려만 하면 됩니다. 그럼 고려만 한다면 본인이 반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고려만 하면 반대도 때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본배 사후검지 이 사람들이 청구해야 되니까 아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청구해야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번이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 맛이 많이 갔다고 피성년후견 심판을 하러 왔는데 법원이 봤더니 맛이 조금 갔더라. 그럼 피한정후견 심판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피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경우도 법원은 피한정후견 개시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정반대 피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은 경우도 피성년후견 개시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7번 보십니다. 여기 다시 법조문 심판을 할 수 있다다 한다다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심판을 때려야 되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한다니까. 그래서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은 성년 개시에 심판을 하라고.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능력. 여기서도 작년에도 기출문제 정답이 여기서 나왔죠. 자, 피성년후견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적어놓습니다. 동의를 얻어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게 포인트라고 여러분. 미성년자하고 피한정후견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는 설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한 행위라도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잘 보십니다. 지금 현재 할머니가 치매 상태가 왔다 갔다 해서 맛이 많이 가서 혼자 법령 못하고 취소할 수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을 호떡 장사했습니다. 아직도 장사해. 근데 호떡 장사랑 관련된 부분은 혼자 다 잘해.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호떡 장사랑 관련된 행위는 혼자 할수록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 동의 없이 혼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특수한 부분. 호떡 파는 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가정법원은 본배 사후금지 장애 청구에서 제2항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호떡 거래하는 건 안 되고 호떡을 만드는 행위, 그다음에 호떡을 파는 행위, 그러니까 그 재료 구입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고 그 파는 행위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령에는 성인이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물이라든지 음료수 사 먹는 거 그러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대가도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혼자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들이 보호자가 취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 좀 보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1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령에는 포인트가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의를 얻은 여부를 불문하고 피성년 후견인 본인이나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동의를 얻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에 1번 호떡 장사 여기는 범위를 정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정한 경우는 하더라도 음료수 사 먹는 거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 성년 후견인 법정대리인입니다. 가정법에는 성년 후견인 심판하면서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는 사람 좀 웃겨. 그냥 이거는 굳이 딱 한 번 나왔었는데 12년 전에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한 사람 말고 여러 명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도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딱 한 번 출제했는데 굳이 출제할 필요가 있었나 의문되고 또 저게 또 나온다 할지라도 정답으로는 안 나올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에서 정답 나올 거니까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이것도 이제 물론 이것도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십니다. 방금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도 있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도 없다고. 없고 다만 대리권하고 무슨 권만? 취소권. 이건 여러분 오답률 엄청 높았습니다. 이건 정리하십니다.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11조 성년 개시에 원인이 소멸했다. 즉 지속적 해리가 소멸됐다. 이때는 본배 사후금지에서 종료 심판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포인트가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정신의 병이 있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바로 행위 문제가 된다는다.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물어봐달라고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선고를. 그래서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보시면 1번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 행위를 회복한다고. 법원에서 심판 받아야만 회복한다 이겁니다. 이번은 뭐 기초고 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작네요. 소구표는 없으니까 심판 전에 이미 혼자한 법령인은 종료 심판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심판 전에 한 행위는 심판받은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것도 기출 문제죠. 자 아까 피성년 후견인은 5글자 뭐였죠? 지속적 결여. 아까 지속적 결여라고. 여기는 뭐죠? 능력 부족.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 부족. 지속적 결여가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능력 부족이 피한정 후견인. 역시 마찬가지 범배 사후 금지. 그다음에 의사만 고려하면 되지. 고려만 하면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요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여기 보십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여러분 보십니다. 저 보십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던데 그러면 이 사람은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라.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럼 그 범위를 제한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 얘는 나머지 행위는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여기 보시면 되게.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이상의 거래 이런 거 딱 정해놨으면 그것 빼고 나머지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역시 범배 사후 금지서 범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사항은 똑같죠. (13조) 사망하고 사항은 이거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사망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자, 법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라.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범위의 행위를 하고 싶어 지금. 그다음에 안 하면 지금 손해봐. 근데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안 해줘. 그럼 법원 가서 대신 동의받을 수 있다고. 법원 가서. 그렇게 아시고. 4번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할 때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때도 물이나 음료수 이런 건 취소가 안 됩니다.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원칙 보시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1번. 이건 시험에 여러분이 많이 내진 않았지만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한정 후견인 아까 했던 거 여러 명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는데 그럼 뭐 다시 보지 않고 자 여기 보십니다. 아까 비교하는 거 한정 후견인은 무슨권도 있다. 동의권. 아까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은 없다고. 이는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원인이 소멸되면 범배 사후 금지서 종료 심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물론 개정도 오래됐는데 개정되면서 들어왔던 게 피특정인인. 여러분 얘는 완전히 성년자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특수한 행위에 대해서만 모두에게 막아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성년자와 동일하다고. 그래서 보시면 자 14조 2 가정법은 쭉 나왔습니다. 특정한 사무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특정인 심판합니다. 범배 사후 금지. 그래서 뭐 첨단 공포증, 고소 공포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등등 이런 그다음에 저류 공포증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 사람이 행위하는 사무와 기간 같은 걸 제한할 수 있다고. 얘는 그 빼고는 나머지는 완전히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얘는 그것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지속적 결여 그러면 비성년 후견인, 능력 부족 그러면 비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얘는 이제 특정한 사무 그러면 비특정 후견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하고 비교시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까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만 고려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 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되니까 시험에 출제가 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종료 심판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처음 할 때 처음 공황장애 같은 거 딱 할 때 한 달 기간 정할 수 있다고. 그럼 한 달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무슨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년자와 완벽히 똑같은 능력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후견인의 심판하는 경우에는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하라고. 기간. 얘는 종료 심판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심판할 때는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된다. 오덕시다.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은 그런 거 안 정한다고 여러분. 피특정 후견만 기간과 사무를 정한다고. 기간 이것만. 심판 1번, 2번 설명 드렸고 3번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 따로 심판 안 한다고. 않고 그 기간이나 사무보지를 벗어나면 멀쩡한 능력자랑 똑같이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능력 칠판 있죠. 피특정 후견인의 행능력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별하실 게 4번에 2번. 얘는 능력자와 똑같으니까 특정 후견인은 동의권, 취소권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없고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만 있습니다. 특정 후견인이 대리권을 갖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스스로 범행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류공포증 그 부분은 대리할 수 있는데 거기 행위가 걸리는 거. 근데 그것도 혼자서 극복하고 혼자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렇게 해서 대리권 정리하시고 6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원에서 어떤 한 선고를 심판을 선고할 때는 기존 심판을 뭐하라고? 종료하라고. 종료. 여러분 1번 보십니다. 14.3 1항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에 종렬의 종료 심판을 뭐하라고? 하라고. 맛이 많이 갔다. 그러면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그걸 종료하고 새로운 심판을 때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피성년 후견인을 뽑아놨어요. 근데 맛이 이제 조금 갔다. 그럼 이제 한정 개시 심판할 때도 종전에 심판을 반드시 종료 심판을 하고 하라고. 종료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쭉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부, 상대방의 촉구권은 헷갈리면 최고권 하면 됩니다. 최고권. 촉구는 최고. 자, 15조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발신주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그래서 미성년자와 계약했다. 근데 걔가 성년자가 되면
너 이거 추인할지 말지 물어볼 수 있다고 촉구해서 1개월 이상. 근데 걔가 성년자가 된 다음에 답을 주지 않더라 기간 내. 그럼 뭐 한 거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15조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 즉 아직 미성년 상태라면 법정대리인한테 촉구할 수 있고 역시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못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보호자가 사고 칠까봐 가족법에서 여기 후원에 동의 필요한 행위들이 있어요. 자, 보십니다. 얘가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후견인, 보호자. 내가 사고 칠까봐 중간에 일정 행위에서 친족회 동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 다른 말로 나오는데 이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 보호수단을 마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행위는 법정대리인한테 최고 있습니다. 촉구. 추인할지 말지. 근데 답을 안 주더라. 그럼 뭐 한 거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근데 얘가 추인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근데 절차를 안 거쳤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은 절차를 거치면 이 사람들이 동의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줬구나. 그래서 절차를 안 거친 겁니다. 이때는 추인한 걸 본다? 취소한 걸로? 취소한 걸로. 누구를 부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 다시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아니 안 됐으면 법정대리한테 촉구할 수 있다고. 근데 기간 내에 답을 주지 않으면 뭔가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근데 특별한 법 절차가 필요한 행위. 여기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답니다. 제한 능력자를 보기 위해서. 아직 여러분 시험에 한 번도 여기서는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언제든지 내도 할 말은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법조문 봤는데 조금 이따 아래 볼 법조문은 철회래요. 철회는 법조문에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촉구하는 데 대해서 선의자만 촉구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권이랑 똑같은데 촉구체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뭘 할 수 있다? 촉구할 수는 있다고. 촉구는. 자, 어뢰 기출문제가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럼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악의의 상대방도 촉구 물어볼 수는 있다고. 추인할지 말지. 그럼 물어보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할지 결정하는 건 취소할지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정할 뭐는 필요하죠? 능력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연결되면 그러면 제한 능력자한테 촉구했다.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결정할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자한테 촉구하고 능력자. 3번하고 4번은 설명을 드렸고 5번 촉구는 발신주의. 다다음 주 거기서 무권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철회권. 여기서 이제 작년 기출이 여기서 나왔죠.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뭐는 계약.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그 삽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는 그러니까 처리 못합니다. 그럼 여기 상대방 앞에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작년 기출. 누구만? 선의의 상대방. 그래서 여기 굳이 쓰면 여러분 이거 무권들이 가서 똑같이 쓰는데 최고
여기서 쓰는 말은 촉구. 이건 여기 말고도 민법 전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촉구는 상대방의 선악 불문이라고. 최고는. 근데 철회 뒤에 묻건에 똑같다고 했습니다. 철회는 항상 선의의 상대방만.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또 설명드려야 되나?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 보호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걔는 철회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촉구는 내가 촉구하면 원래 제한 능력자인 측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도 물어볼 권리는 준다 안 준다? 준다고. 그래서 항상 그건 그냥 모르겠으면 항상 이런 민법에서는 최고 촉구는 누구? 선악 불문. 항상 철회는 누구만? 선이만. 그다음에 계약을 철회하는 거고. 자 보십니다. 2항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 그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칠판 여러분 철회하는 건 뭐죠? 계약. 거절은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곰이 동면을 해제되면 상처나 치료하면 처리다. 다음 차겠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다? 그냥 싫어, 나 안 할래. 거절. 근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된 거니까 그걸 물으려면 뭐라고? 철회. 나 그거 물을래. 철회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아시고. 자, 법조문 비교 이런 보십니다. 철회는 누구만 하는지 여러분? 선이. 몰랐던 사람만. 얘 보여주라고. 얘 보여줘. 그 다음에 거절은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상대방한테는 선택권이 없다고.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 최고 촉구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죠? 촉구는 자 보십니다. 상대방이 촉구하면 어느 측에서 결정한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 그럼 걔는 결정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된 다음에 아니면 걔가 아직 아니면 걔 법정들한테 하라고. 근데 철회하고 거절은 제한 능력자한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철회는 누구만? 선이. 몰랐으니까. 그다음에 거절은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18먹은 애가 갑자기 아무런 문제 없는 상대방한테 해제하더라고. 해제. 그럼 단독행위.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고. 걔한테 직접. 18먹은 애한테. 그래서 촉구는 능력자한테 하고 능력자가 아직 안 됐으면 법정들이 하는 건데 여기 철회나 거절의 섭취는 제한 능력자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일방적이니까 칠판 보십니다.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하는 건데 거절은 선악 불문이죠. 제한 능력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절하는 거니까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18 먹은 내가 해제하면 야 너 18 미성년자니까 너 해제 못해. 알고 있어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4번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속임수. 속임수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딱. 자, 17조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기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다 씁니다. 속임수는 적극적 기망. 이것만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항을 잘 보시면 돼요. 2항 주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럼 여기 주체는 뭐가 빠졌죠? 피성년 후견. 아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그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잘 보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칠판 보십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 썼다. 그때는 그 행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고. 두 번째 보십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들의 동의 없다고 속였다고. 밑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속였다고. 이건 속임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걔는 동의를 얻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속임수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얘는. 그래서 작년에 또 나왔고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는 게 그거죠. 보시면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만 속임수를 인정한다. 그래서 따라서 제한응자가 군대 갔다 왔다 말하거나 자기가 사장이다. 이건 판례고 나 20살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만으로는 속임수다 아니다. 속임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 같은 걸 위조해서 지가 적주로 속임수를 속이지 않는 한 이딴 건 속임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 쓴 경우도 취소권은 폐지된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다음 2번.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법령에는 원칙 취소를 쓰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 법정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권은 폐지되지 않다고. 이때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연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2번.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거. 증명책임. 여기도 따로 암기하는 거 아니고. 자,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누구고? 제한 능력자. 항상 상대방이 뭐라고? 상대방이 속임 썼다 안 썼다. 미성년자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고,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오니까 간단히 보시고, 자, 보십니다. 1번은 아까 의사능력 정리했습니다. 했고, 자, 2번 보십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할 수 없다. 있다고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혼자 대리행위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문제 너무 쉽죠 여러분. 5초 만에 정답 나왔죠. 5초 만에 정답. 그다음에 2번 가정법원은 한정에게 심판할 때 본인 의사를 고려된다. 고려만 하면 됩니다. 고려. 자, 3번 140조.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지금 여기 앞에 1번은 117조, 3번은 140조. 다시 쓰면 되죠. 이거 아까 했던 거. 다다음 주에 또 나올 텐데 제착사 대승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제착사 대승. 이 말은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2번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4번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행위의 법령행위를 정한 경우. 자, 아까 했던 호떡 딱 나오자마자 또 호떡 장사. 피성년행위는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한 법령행위를 할 수 있다고. 호떡.
5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새로운 심판할 때는 항상 기존의 정심판부터 먼저 하라고. 가정법원이 피한정유인에 대해서 성인에게 심판할 때는 정전의 한정유인의 종료 심판을 먼저 하라고. 여기 있는 지문들은 다 엄청 나오는 지문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 3번 문제.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예고로 하는 채무면제계획에 관해 승낙에 섭취하는 거. 자, 이거 보십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이건 법정 대리인이 없이 혼자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이거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모르면 노무사에서는 항상 묵신하면 다 가능하다고. 2번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해서 전체법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로도 가능하다고. 자, 3번이 시험에 엄청 난다고 했습니다. 8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할 경우 그 영업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고. 4번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있다. 117조.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데 5번 이게 그럼 틀려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린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아까 했던 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18 먹은 갑이 아버지 동의 없이 집을 팔았다고. 나중에 말 같아서 이 계약을 제한 능력으로 혼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는 확정적 무효를 받겠다고. 근데 갑의 아버지가 자식이 한 취소를 또다시 취소할래.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취소가 완벽히 유효하니까. 그래서 5번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완벽히 적법하다고. 따라서 그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 요구 없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고. 완벽히 취소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쭉 푸시면 똑같은 지문이 엄청 나옵니다. 문제 푸시면. 자, 4번에 1번은 우리가 3주차에 아마 할 건데 145조 제1호인데 이 법조문은 몰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전의경 담양지비요.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담양지비요. 그럼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인데 의사합시한 추인이든 법정 추인 되든지 다 문제는 어디서 벗어난 다음에 제착사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다음에 차고 사기강도의 피의자는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저 행위를 해만 법정 추인 되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1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미성년 상태에서 이 말이죠. 스스로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 즉 145조 1호 전부나 일부 이행. 그럼 이거는 1호 사유는 맞는데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아직 미성년 상태니까 법정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법정 추인도 재착사에서 벗어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X가 되고, 자 2번 나왔죠. 이거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 하여금 성년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겠다. 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겠다. 이건 속임수다 아니다. 여러분 속임수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는 제한응리로 취소할 수 여러분 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그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얻는 것처럼 속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건 속임수 아닙니다. 이때는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있다고. 여전히 이건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아직도 이것도 이해 못하시네. 여러분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얻는 것처럼 속였다. 이건 속임수예요. 그때는 희속이 날아갑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속여서 동의를 얻는 것처럼 속였다 하더라도 이건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럼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개시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있다 있다고. 뭐만 하면 된다. 고려만 하면 돼. 왜 고려만. 기억을 못하시네.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심판할 때는 본인 의사를 고려만 하면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고. 다만 피특정 후견인 이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걸 구별하시라고. 4번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인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라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5번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에서 어설프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 자, 취소권은 재판상 재판에 아무 데서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서만? 법원에서만. 근데 그것 빼고 일반 취소권은 재판상 재판에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또 나올 텐지만 오늘 한 건 아니죠. 이건 3주째 할 겁니다. 행사할 수 있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 갑과 행위 능력자 을 간의 계약. 뭐 간단하죠. 갑이 18, 을은 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그 동의는 명시. 자, 맨날 묵시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틀렸고. 자, 이번 을은 계약 즉시 갑이 미성년임을 알았다. 악인데 철회할 수 있다 나왔습니다. 악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철회는 누구만? 선이만. 촉구는 선악? 불문. 철회는 선이만. 틀렸고. 3번 갑이 단독으로 을과 계약을 체한 후 제한 능력을 이루어 갑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청에 반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은 누구를 끔찍이 닦인다? 제한 능력자. 혼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4번 계약 체결 시 을이 갑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만 20세라고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법정 대리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만 20세라고 답했다. 이것만으로는 속임수다 아니다. 아니라고. 나 20살이다. 속임수 안 썼으니까 여전히 취소권은 남아 있다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역시 오늘 한 건 아니죠.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씁니다. 우리가 이 전주에 공부한
이게 기억 속에 잠깐은 남아 있겠죠.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면 민법 741조 48조 선의자 계약의 무효 취소를 몰랐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인지 모르고 돈 받은 사람은 돈 다 썼다 안 썼다? 썼다고. 근데 모든 거 다 돌려줘.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만 돌리면 된다? 현존 이익만. 근데 악이자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 취소임을 알았던 사람, 이 인간은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얘는 받은 거 다 돌려주고 현재 이익이 없던 그다음에 이자 주고 그다음에 손에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다 하라고. 이거를 전자.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죠. 모두 전자. 뭐 전자? 두 개인가? 전손해 얘는. 그래서 얘는 전손해를 다 반환합니다. 근데 우리 법이 미성년자를 끔찍이 낚이니까 민법 141조 1항에 특별규정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항상 뭐만 주면 된다? 현존 이익만. 제한 능력자는 악이라도 뭐만? 현존 이익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 갑의 법정 대리인에서 이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으로 취소됐다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은 그 법정 대리인의 선항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뭐만? 현존 이익만. 제약제는 항상 뭐만? 현존 이익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6번 옳지 않은 거 1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그럼 이건 진짜 속임수 맞습니다. 그럼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속임수니까. 그다음 2번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 출생연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 성립된다. 자, 장난친 거죠. 11월 30일 24시. 자, 나이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한다, 불산입한다. 산입 나이는 그럼 난 산입하니까 이때부터 계산하니까 전날 몇 시? 24시. 11월 30일 날 24시라고. 그걸 다른 말하면 12월 1일 날 뭐 0시. 똑같은 시간이죠. 11월 30일 24시. 이걸 12월 1일 날 0시. 이때 성년이 된다 이겁니다. 3번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음료수. 이거는 성인이 취소할 수 없고 그다음에 4번 방금 정답 아무 짓 풀었죠. 제한 능력 취소권은 재판상 재판에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5번 제한 능력이 맺은 기업은 취소 때까지 상대방이 어차피 처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을 알았던 경우 악의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옳지 않은 거 7번의 1번은 8조 법조문이죠.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능력이 있답니다. 2번 가정법원이 성년 기시 심판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중의 범인을 정할 수 있다. 또 호떡 딱 나오자마자 호떡. 3번 법조문 특정 호기인은 본인의 반해서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한 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만 고려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고. 근데 특정후견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은 벌써 네 번째죠.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한유인 심판할 때는 정전의 심판 후견에 정심판을 먼저 하라고. 그 다음에 5번 이런 장난에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여기 능력 부족. 뭐 부족? 능력 부족. 그럼 피성년후견이다. 피한정후견. 피한정후견. 다시 여러분 세 가지. 지속적 결여. 뭐 피성년후견. 능력 부족. 피한정후견. 그다음에 후원이 필요하다. 피특정후견.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생각보다 이때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능력 부족은 피한정후견. 피한정후견. 8번에 1번 또 나왔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2번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도 심판 종료 청구할 수 있답니다. 심판 종료. 그다음에 2번이 정답. 3번 한정후견 심판하는 경우 가정법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한다. 이거는 피 무슨 후견? 특정. 기간은 피 특정 후견. 여기서 하는 거지 한정후견에서는 정하는 게 아닙니다. 4번 특정후견 개시 요건이 갖춘 경우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5번은 벌써 5번째죠. 자, 어떤 선고한 다음에 다른 거 할 때는 항상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된다. 5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의 기출문제 1번. 옳은 거 1번.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 있다. 그러면 완벽히 유효합니다. 그럼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미 했으니까 취소 안 되죠. 동의해서 법률행위 했다고. 그러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대리권을 뭐한다? 소멸한다고. 완벽히 유효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3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응찰 계약을 체결했음을 알았다. 악의는 철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철회는 선의만 하고. 선의. 4번 또 나왔죠.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 동의에 있는 것으로 믿게 있다. 이거는 속임수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건.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고 아예. 특별한 성임란 제한 응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속임수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5번) 지워졌네. 아까 했던 거 여러분.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하면 무조건 선이든 악이든 뭐만? 현존익만 돌리면 된다고. 법정 대리인의 선악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현존익만. 그럼 여러분들이 9번까지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질문들이 3번, 4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그거 문제 풀면서 그냥 여기서 암기해버리지 또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지. 의미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